네, 안녕하십니까. 장보는 남자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환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불경기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혹은 뉴스를 좀 볼 때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해외 쪽에서 진출을 해서 굉장히 좀 잘 되는 경우에 대한 뉴스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좀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빵이 혹은 이제 카페 문화가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좀 눈에 띄길래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카페 베이커리가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좀 많이 불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좀 기사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제 파리바게뜨나 뭐 뚜레쥬르 이런 이제 한국형 베이커리 업체들이 해외 시장 공략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최근에는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맛있는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뭐 이 브런치 메뉴라고 해서 커피숍에서 혹은 베이커리점에서 브런치 메뉴들을 굉장히 좀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숍에서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빵도 팔고 어떻게 보면 음식도 팔고 브런치 이런 것들도 팔고 또 빵집이라고 해서 빵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도 팔고 음료도 팔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팝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다양화된 프랜차이즈들이 계속적으로 메뉴를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뭐 불경기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좀 바쁩니다. 굉장히 좀 많이 바쁘기 때문에 외식하는 집에서 뭐 밥 해 먹는 것보다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1가구당 식료품비 특히나 이제 외식비가 포함된 식료품비 지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요. 그러한 트렌드와 맞춰서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점 추이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나 엔젤리너스 커피빈 이런 이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수들이 그대로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커피숍 많이 생긴다라고 많이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뭐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외식비가 늘어날수록 패턴들을 같이 계속 동행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커피량, 커피 수요량을 보면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나라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게 대부분 이제 신흥국들이나 아니면 중국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도네시아나 뭐 중국,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이런 신흥국이라고 좀 불릴 수 있는 고성장하는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커피 시장의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게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갈수록 커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이뤄지는 부분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사실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차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커피를 많이 수요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도 커피형 프랜차이즈 혹은 커피를 파는 베이커리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매장 수를 늘릴 것이다. 좀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산업 자체, 커피 산업 자체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맞춰서 좀 앞서서 빨리 진출한 업체들은 뭐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중국에 2004년도에 1호점을 오픈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미리 한 10년 정도 일찍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장 수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CJ 계열인 이제 뚜레쥬르 같은 경우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친흥 국가들한테 이제 계속 매장 수를 늘리면서 점유율을 좀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이제 돈을 끌어당기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글로벌하게 보면 스타벅스가 중국 쪽에서는 출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뭐 가장 많이 했었고요. 거의 뭐 1,400개에서 1,500개 정도 프랜차이즈 출점을 지금 중국 쪽에서 했는데 스타벅스가 이제 선 진출을 하고 여기서 시장을 확대시켜 주고 그 외적으로 이제 카페베네나 우리나라 업체들인 뭐 SPC 그룹의 이제 파리바게뜨나 이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출점을 확대하면서 같은 시장을 형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를 파일을 넓히는 지금 구조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은 바로 문화입니다. 커피숍에 커피 마시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말이 안 되기도 하는데 커피점에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거고 그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커피뿐만 아니라 뭐 음식도 마시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형의 베이커리점 혹은 커피숍이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국 쪽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커피형이나 아니면 무작정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시켜야 됩니다. 뭘 시키냐? 비알콜 메뉴냐? 비커피 메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출 비중 상에서는 스타벅스도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비커피 음료의 비중이 2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카페베네나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40에서 45%까지 어떻게 보면 비커피 메뉴를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지만 커피만 팔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매장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이전에 스타벅스가 커왔던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스타벅스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06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매출액이 우상향했는데 2014년도에 더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커피만 팔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매장 프랜차이즈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면 최근에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메뉴들 혹은 비커피 메뉴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보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일부 매장에서 이제 식사 대용 메뉴 두부와 콩, 샐러드를 이제 추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커피빈 같은 경우는 브런치 세트 메뉴를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미스터 도넛, 도넛 업체였는데 어떻게 보면 모닝 메뉴로 시루소바, 볶음밥, 탄탄면 등 음식 메뉴를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메뉴를 확대하면서 외형 성장을 꾀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관련주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세 종목을 가져왔는데 CJ 프레시웨이, CJ 그룹 계열이고요. 그리고 삼릭식품, SPC 그룹의 밀가루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흥국 F&B 요 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우선은 주봉을 가지고 왔는데 주봉 흐름은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CJ 계열의 CJ 푸드빌이라는 업체가 뭐 뚜레쥬르도 가지고 있고 비비고라는 전문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중국 쪽에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릭식품입니다. SPC 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장이 좀 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릭식품에 한번 차트를 좀 보시면 꾸준히 좀 우상을 했었고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파리바게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출점을 계속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흥국 F&B입니다. 이 업체는 이제 음식료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맥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ODM, OEM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SPC 그룹이 커 나갈수록 중국 쪽에 커 나갈수록 그 매출 비중 혹은 이제 그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